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의 8월달 또다시 부동산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바로 임대차 3법이 올해 8월달이면 딱 2년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급등을 하였죠. 수도권의 모 아파트의 전세금 내역인데요. 2016년도부터 2020년 8월달까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2016년도 2억 4천만 원에서 올라서 2억 5천만 원,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초까지 해서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0년 7월달, 8월달까지 해서 이처럼 전세 금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세입자들이 전세 금액이 떨어지니까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즉 전세 금액이 낮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난리였죠.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금액이 2억 5천에서 갑자기 2억 2천, 2억 1천만 원 하니까 갑자기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돈을 마련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돈을 준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이처럼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즉 집을 내놓는 임대인들이 많으면 전세 금액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정부 개입이 없으면 전세 금액은 자연스럽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된 이후 갑자기 2008년도 8월달까지 전세 금액이 2억 1천만 원짜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2억 1천만 원짜리 전세 금액이 몇 달 만에 갑자기 2억 6천만 원, 2억 7천만 원 전세 금액이 급등하였다는 거예요. 왜?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 동안 전세 금액을 올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자. 요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 금액이 급등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전세 금액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여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임대차 기간 2+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2018년 8월달 이후에 계약한 전세 계약들, 이제 이러한 계약들이 줄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2018년 8월달 이후 계약한 사람들은 이제 20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 8월, 즉 임대차 기간 최대 4년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전에 전세 금액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오른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모 광역시의 134제곱미터의 전세금인데 2017년도 3월 달에 전세금액은 한 2억 4천에서 2억 5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가거에 작성된 전세계약이 2+2년 이제 갱신을 하다 보니까 최대 전세금 인상률 5% 적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2017년도 전세계약이 2021년까지는 그렇죠. 까지는 가거 전세금에 이처럼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2억대의 전세금이 5억대 후반, 최대 6억까지 전세금액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억 5천만 원 하는 이런 전세금을 갑자기 이제 5억 9천 내지 6억까지 전세금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월세도 마찬가지죠. 먼저 맨 밑에 보시면 2020년 6월 달에 월세가 2천에 55, 2020년 7월 달에 월세가 3천에 55만 원짜리가 2022년 3월 달에는 3천에 95만 원으로 이 정도로 월세가 급등하였죠. 3천에 55가 이제 3천에 95 됐으니까 월세가 40만 원이 급등하였다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2020년 7월 달부터 2022년 3월 달이니까 한 2년 미만인데도 이 정도로 월세가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 그거야 물어보나 마나, 말하나 마나죠. 임대차 3법의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2 플러스 2년이 끝나는 전세 월세 매물들이 2022년 8월 이후 이제 쏟아진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전세금이나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앞으로 2022년 8월 달 이후 전세나 월세 금액.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4년 전 전세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4년 전 월세금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답은 아주 간단한 거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8월 달이 되면 임대차 시장은 또다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정부인수위원회는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하겠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4년 계약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또한 대체 방안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임대인 인센티브죠. 장기 계약을 해주는 임대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임대인, 참 착한 임대인이 되겠네요. 또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이런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즉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요. 어때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까요? 그리고 지금 가능하다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지금 돈만 있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막 제가 집주인이라면 그냥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싶어요.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는 집주인들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전세 기간을 일부러 장기로 해준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선한 의지,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한 의지, 착한 마음보다는 내 전세금이나 내 월세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러한 세금 혜택 또 언제 법이 바뀔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법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해놓고 또 1년, 2년 뒤에 세제 혜택 못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론은 집주인들은 전세든 월세든 받을 때 최고로 그냥 받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 방안 두 번째는 민간 임대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소형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임대 건설을 또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것 또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그렇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등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정부 들어서 이걸 만들었다가 다시 폐지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것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어떻게 하자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부활하면 또다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 소형 아파트들을 싹쓸이 한다면 소형 아파트, 전국 있는 아파트 가격 또다시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매 금액이 상승하면 또다시 전세 금액이 상승할 거고, 그러니 악순환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막상 보면. 그렇죠. 결국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전세, 월세 만기가 도래된 임대인들은요, 4년 전 전세 가격에서 현재의 전세 가격으로 전세 금액을 올릴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엎질러진 물, 그래요. 물이 그냥 바닥에 엎질러졌어. 이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있나요? 담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임대차 3법이라는 이상한 법 시행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었다. 또한 그 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조차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4년 전 전세에 비하여 현재 전세금으로 올려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 그렇죠. 이러한 주택의 매매 금액만 제대로 잡는다면, 그렇잖아요.
아파트 매매 금액만 떨어지게 한다면 전세 금액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매매 금액도 떨어지고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 와중에 임대차 기간 뭐 2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요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 계약한 거 4년 전 계약한 거 지금 전세금이 더 떨어졌네? 그러면 4년 동안 살 세입자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은 바로 이사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전세금을 낮추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다? 아파트 가격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택 매매 가격만 잡으면 전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잡혀나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차기 정부는요, 어떻게 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집값을 안 오르게 할까? 그리고 이 오른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점은 이러하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